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간은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을 40만 6,024대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48만 126대를 인도하면서 예상치를 7만 4,102대나 웃돌았습니다. 컨센서스를 이 정도의 큰 폭으로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는 흔치 않은데 그만큼 시장이 테슬라의 회복세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분기까지 이어지던 판매 부진을 우려하던 시선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이번 발표는 그 우려를 한 번에 뒤집는 결과입니다. 비관론이 힘을 얻던 분위기에서 나온 서프라이즈라 시장의 반응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는데 25년 2분기 38만 4,122대와 비교하면 거의 25%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요가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인데 대만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수입차 브랜드 1위에 올라서 오랜 전통의 완성차 업체들을 제쳤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손꼽히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현지 업체가 아닌 수입 브랜드로 1위를 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좁은 도로와 높은 관세, 자국 브랜드 선호가 겹치는 시장에서 외제차가 1위에 차지하는 일이 흔치 않은데 그만큼 제품력만으로 밀어붙인 결과이죠. 같은 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도 13.5GWh를 배치를 했습니다. 차량 인도와 에너지 저장이 동시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건 두 사업 모두 개별 이벤트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반짝 좋았다면 일시적인 착시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사업부가 동시에 반등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할 만한 회복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키우면서 그 위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사업까지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린 이유는 장중 최고 432달러까지 찍으면서 430달러 벽을 뚫으려 했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430달러 부근은 시장 조성자들이 콜옵션을 대량으로 팔아둔 구간인데 그 위로 주가가 못 올라가면 매도 세력이 유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432달러까지 살짝 넘었다가 다시 밀렸다는 건 그만큼 이 가격대에 매물이 두껍게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콜옵션을 팔았던 시장 조성자들은 주가 상승에 대비해서 실제 주식을 사서 들고 있었는데 430달러 돌파가 좌절되자 그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옵션을 판 쪽은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사둬서 그 위험을 상쇄하는 게 일반적인 해지의 방식인데 해지용으로 사들였던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단기 콜옵션에 추격 매수했던 자금의 손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일직선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콜옵션을 사서 단기 반등에 베팅했던 투자자들도 주가가 꺾이자 서둘러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매도 물량 위에서 또 다른 매도 물량이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옵션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실제 회사 소식과 무관하게 수급만으로 하루 등락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옵션 만기를 앞둔 시장 조성자들의 해지 물량 조정이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죠.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도량을 발표했는데도 오늘 주가는 7.49%나 하락을 했습니다. 인도량이 늘면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이익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큰데 정작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익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의 전망도 상향이 될 텐데 여기에 어저께 말씀드린 7월 7일에 대형 발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발표들이 겹칠 때 주가가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번엔 거꾸로 간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수급으로 인한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만 일시적으로 눌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을 따라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과 에너지, 자율주행 소식에 가려져 조용히 지나가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보험도 테슬라의 숨은 매출원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 제너럴 인슈어런스가 워싱턴주 규제 당국에 개인 자동차 보험 상품을 새로 신청했는데 시행 예정일은 9월 1일입니다. 승인되면 워싱턴은 테슬라가 직접 보험을 파는 16번째 주가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기 손으로 보험을 파는 건 흔치가 않은데 테슬라는 이미 절반 가까운 미국 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낀 보험사 없이 차를 만드는 회사가 보험까지 직접 팔면 사고 데이터부터 보험 지급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서 마진도 그만큼 더 남습니다. 보험료는 실시간 운전 습관을 반영하는 안전점수로 매겨지는데 급제동과 급회전, 위험한 근접주행, 과속, 심야운전 같은 항목이 기준입니다.
운전을 험하게 모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 안전하게 모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라서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일수록 테슬라 보험으로 갈아탈 유인이 큽니다. 운전 습관이 좋은 고객만 골라받을 수 있으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고 지급금이 적은 우량 고객 비중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기존 보험사들은 나이와 사고 이력 같은 평균적인 통계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테슬라는 차에서 실시간으로 모은 실제 운전 데이터를 직접 쓴다는 점이 다릅니다. 남의 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의 습관은 알 수가 없지만 테슬라는 자기 차에서 달린 센서로 모든 고객의 운전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테슬라는 일반 안전점수와 FSD 슈퍼바이저드를 켠 상태의 안전점수를 따로 매길 계획인데 사람이 직접 운전한 거리와 FSD가 대신 운전한 거리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구간의 사고율이 낮게 나오면 그 데이터 자체가 보험료 협상과 규제 승인에 쓸 수 있는 유리한 근거가 되고 경쟁사들은 이런 대규모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길이 마땅치 않은데 테슬라는 이미 도로 위에 깔린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매일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사가 이 정도의 규모를 실시간 운전 데이터를 모으려면 별도의 장치를 차마다 달아야 하는데 테슬라는 이미 모든 차에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데이터가 쌓일수록 FSD가 실제로 더 안전하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향후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얻어내는 데도 쓸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 생태계 뒤에서 미 연방정부 전체가 극비리하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시장의 루머가 아니라 미 연방항공청이 2026년 1월 공식 발행한 스타쉽 슈퍼헤비 발사체 최종 환경평가 영향서 미 항공우주국 감사관실이 2026년 3월 발표한 HLL 계약관리 보고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트럼프 행정부 1년차 S&T 하이라이트 문건을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나사는 HLS 프로그램 도입 이후 이미 69억 달러 투자를 했으며 2030년까지 총 1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의 예산을 스타쉽 개발과 달 탐사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관련 계약 규모만 해도 아르테미스 미션을 포함해서 43억 달러에 달하죠. 여기에 미 국방부와 연방항공청뿐만 아니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까지 총동원되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영토 확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2025년 12월 전격 서명한 미국 우주 우위 확보의 행정명령은 2028년까지 달 표면 유인 착륙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상시적인 달 기지를 구축하려는 초강력 국가안보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명운과 주 단위의 안보 자금이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일까요? 대중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만 주목하지만 연방정부의 문서가 가리키는 진짜 핵심은 테슬라의 에너지 하드웨어가 스페이스X의 발사 기제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FAA 최종 보고서 발사기지 인프라 명세서를 보면 스페이스X는 케네디 우주센터의 연간 44회의 스타쉽 발사와 88회의 전격적인 착륙 미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진제 생성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의 랩터 엔진은 액체산소와 액체메탄을 극저온으로 얼려 사용하는데 이 거대한 우주연료를 민간 공장에서 트럭으로 실어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기지 내부에 초거대 공기분리 장치와 천연가스 액화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전력 생산시설을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테슬라의 산업용 초대형 배터리 메가팩입니다. 문서상으로 무려 12개의 메가팩이 정밀 배치되어 24메가와트, 48메가와트시 규모로 독립적인 자체전력 허브를 구성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 지구 중력과 달 중력을 동시에 이겨내며 근직선 할로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 스타쉽은 발사 전 지구 저궤도에서 무려 10회 이상의 연료 보급선과 도킹하여 우주에서 극저온 연료를 완벽하게 충전하는 고난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극저온 액체 연료의 증발을 막고 계측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배터리 제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시너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테슬라의 그리드 기술이 스페이스X의 국방 및 우주 인프라를 지탱하는 완벽한 수직 기어라가 연방정부 공인하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단계가 아닌 국가 권력이 법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나사 OIG 보고서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2026년 나사는 아예 아르테미스 캠페인 아키텍처를 전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스타쉽을 지구 저궤도 테스트 미션에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오리온 우주선과 도킹, 생명 유지 시스템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완벽하게 검증한 뒤 매년 최소 1회 이상 달 표면에 무조건 착륙시키는 연례 정기 미션 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 정부의 싱크탱크와 군부 엘리트들은 이미 스페이스X의 독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테슬라의 공급망 제조 역량이 결합된 시너지를 기하급수적 변화의 핵심 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주도하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프로이노베이션 정책을 통해서 환경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일로 단축하며 레드테이프를 완전히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최첨단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일론 머스크의 하드웨어 제조 공정에 직접 융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국가 권력이 돈을 쏟아붓고 제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필연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자산의 양극화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깔아놓은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 위에 미리 탑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투자 기회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메가팩과 스페이스X의 스타쉽 랩터 엔진, 그리고 극저온 연료 스토리지 인프라를 미국 영토 내에서 완벽하게 독점 가동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우주 환경과 고전력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특수 소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문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 에너지부와 국방 공급망은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은 니켈 기반 초합금 및 고급 3D 프린팅 전자부품의 국내 제조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통합 거대 인프라에 이 핵심 안보 소재를 독점 공급하며 수조 원대의 국가안보 테크벨트의 직속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미국 히든 파트너 기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이름과 구체적인 리포트는 회사의 시총이 너무 작아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면 수급이 꼬이고 연방정부의 전략문자 수출 통제 및 기술안보 라이선스 이슈로 이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클릭하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이죠. 신청해 주시면 평일 기준 하루 안에 종목명과 리포트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성장 추입, 기회는 오직 행동하는 소수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